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자, 아침에 뭐 사진들이 몇 번 제가 봤는데 사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사진이 지금 윤봉길 기념관 앞에 사진이에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예. 우리 그 촌철령 가운데 한 분이 몇 분 보내주셨는데요. 네, 사진 제보를 해주셨는데 화환이 오늘 엄청 많습니다. 윤봉길 기념관 앞에 쫙 지금 화환이 쭉 그렇죠. 몇 개야 도대체 이게? 엄청 많고요. 수십 개가 그냥 늘어서 있는. 축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꽃집 대목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 천기 누설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네. 천기 누설이 이제 하다 보면 검증이 이제 나중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벌써 틀렸다고 검증이 벌써 하나 돼버렸어요. 오늘 나가서 이렇게 저는 그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뭐 서초구에서 봉사활동하겠습니다. 이런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되게 좋아한다. 아니요. 그래서 요거 짚어야 돼요. 우리 모털도사가 우리 천기 누설을 하면서 네. 처음으로 되게 꼬소하는데? 안 꼬세요. 뭘 웃잖아 지금. 아예 틀렸어요. 아예. 오늘 야, 또 아예 틀렸다. 13시가 되면 모털도사의 어떤 천기 누설이 그때도 자기도 맞장구 쳐놓고 야 이렇게 빠져나가냐? 저는 뭐 역할이 맞장구 역할이죠. 제가 뭐 딴 얘기를 하겠습니까? 7개월 전이었습니다. 이제 말해 주십시오. 말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7개월 전에 윤석열 3불가론 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 윤석열은 대선에 못 나온다. 절대 못 나온다고. 절대란 말은 안 했네. 많이 못 나올 거라고. 단언코라고 했지. 단언코. 네. 윤석열은 대선에 못 나온다고 단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출마 선언을 합니다. 합니다. 이제는 뭐 하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저희 진단은 틀렸습니다. 혹시 우리 모털도사님, 네. 뭐 틀렸다 이렇게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거의 방송에서. 거의 잘 안 틀리잖아요. 뭐 틀리긴 하지. 이번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그죠? 네, 100%. 소소하게 틀려서 티가 안 났어요. 네, 죄송합니다. 누차 얘기했잖아. 3할이면 잘 치는 거라고. 네. 하여간 저희 진단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시사평론을 접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닌데 또 화내신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안 돼요. 저는 화끈하게 모든 책임을 질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안 돼요. 책임지지 마시고. 네. 자, 짚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진단을 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끼는데 진단은 참 신중하고 정밀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네. 그래서 아무튼 되돌아봤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 짚었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그때 제가 3불가론 대선에 못 나오고 나와서도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죠? 네.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근데 그래 저도 어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봤고 그 봤거든요. 편을 들으셨군요. 네. 근데 별로 틀린 얘기는 없어. 아니 사실 다 기억나는데 다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도 최종 결론은 틀렸다. 그러니까 논리는 다 맞는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론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소전제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대전제에 문제가 있었다. 대전제가 틀렸다. 무슨 얘기냐? 예. 저는 어리석게도 윤석열 전 총장이 그래도 금도를 지킬 거라는 대전제를 삼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윤석열을 잘못 봤다? 바로 그거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성적 판단을 할까라는 대전제를 갖고 있었었는데 이게 틀렸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을 너무 좋게 봤던 것 같다. 이거 참.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3불가론으로 들어가서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네. 자, 그때 3불가론이 뭐냐? 1불가론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비교를 하면서 그렇죠. 검찰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20년 넘은 불문율이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불문율을 지키기 위해서 최동욱 전 총장이 안 나오는데 윤석열 총장이 나오겠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개인적 족쇄의 문제가 있다. 최동욱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족사의 문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나오면 검증 대상이 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금방 힘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승민 전 의원과 비교하면서 그렇죠. 친박의 비토가 작동을 할 것이다. 이것도 사실 맞아요. 대구에서 유승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대선이 원사이드 게임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박빙 게임으로 간다면 한 줌도 안 되는 무리의 비토가 오히려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황교안 전 대표와 비교하면서
검찰 출신이 갖고 있는 본래적 특성, 네. 선과 악의 대립구도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은 정치와 맞지 않다. 선악의 이분법은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예. 이 세 가지를 들어서 대선에 나와서도 한다고 나오지도 못할 거라고 저는 봤던 겁니다. 지금도 뭐 세 가지 논리는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봐도 예, 이건 맞아요. 세 가지 논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소전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전제가 문제였다니까. 근데 자, 이 가운데 네. 개인적 족쇄,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전에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하고 1차로 짚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다뤘죠? 쭉 네. 검증할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 네. 그다음에 친박의 비토 부분은 이후 형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유동 요인이니까 일단 킵. 요것도 킵. 그래서 오늘은 가치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른바 검찰총장들의 불문율과 선악의 이분법. 이것만 가지고 지금부터는 대선에 나온다 못 나온다가 아니라 대선에 나오는 게 왜 부적절한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좀 어려워요. 전망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왔기 때문에요. 예. 사과는 했고요 벌써. 자, 선악의 이분법이 과연 뭡니까? 어렵게 이거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만 열면 읊조리는 아마도 오늘 선언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예요? 헌법 정신이에요. 네, 많이 들으셨죠? 들었죠. 자, 이런 논리 구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저항이에요. 저항.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논리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18 41주년을 맞아서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네. 이때 메시지가 뭐였냐면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이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어가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어요. 독재 전제에 대한 저항, 거부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정신이 무너져서 독재와 전제로 내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라도 저항을 해서 나를 구해야 한다. 네, 뭐 그런 논리라고 봐도 이런 무방합니다. 논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논리를 관통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소명 의식이에요. 본인의 소명 의식. 네. 본인의 목표는 구국이고요. 본인의 행동은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은 구국을 위해서 이 한 몸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은 권력을 욕망하는 자가 아니라 소명을 받은 자예요. 본인이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소명받은 자로 본인이 만들었다 스스로. 그렇죠. 예. 제가 이걸 지금 뇌피셜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중앙일보 6월 18일자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국민의 부름에 의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일을 하기 위해 나온 사람이다. 그대로라면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네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가 만든 말 아니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뇌리 구조에는 지금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 한 몸 바쳐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한 몸 바쳐서 건져내고 구해내려고 하는 게 헌법 정신이에요. 네. 그러면 거꾸로 헌법 정신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은 악의 세력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되죠. 정치적 다원주의에 따라서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악의 무리인 거예요. 선악의 구별이죠. 지금 상황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네. 이 대목에서 하나 한번 좀 물어볼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꼭 당신이어야 돼요? 왜 이 소명 대상 아니면 구국 왜? 주체가 윤석열이어야만 하느냐? 왜 당신이어야만 되죠? 예.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거는. 왜 소명받은 사람이 왜 꼭 윤석열 자신이어야만 될까요? 왜 헌신의 주체가 꼭 윤석열 자신이어야만 하고 네. 왜 헌신의 방법이 꼭 출마여야만 할까요? 아하.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검찰총장을 하면서 겪었던 그 무수한 일들이 바로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는 하나의 증조하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쳐요. 네. 그죠? 그러면 온몸으로 내가 탄압받은 것 자체가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조 아니냐? 그러면 그냥 시대의 증인으로 남아서 네. 다른 구국의 주체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헌신의 방법이잖아요. 그것도 방법이죠. 그죠? 원래는 그게 더 좋은 헌신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오히려 검찰총장들의 불문율도 지키면서 구국에 헌신을 하는 어찌 본다면 더 바람직한 길 아닌가요? 어쩌면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헌신의 방법으로 출마를 택했다. 직접 하겠다. 자기가 직접 하겠다. 그러면 이유는 아무리 찾아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자기 입으로 얘기했다는 국민의 부름. 근데 국민의 부름인데 그러니까 자 구국을 하라는 소명만 받은 게 아니라 네. 출마를 해서 구국을 하라는 소명 방법까지 소명받았다 이런 얘기죠. 국민이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유일한 이유는 국민의 부름인데 네. 그 부름이 울려 퍼지는 곳을 보니까 천상이 아니라 여론조사 업체더라. 네, 여론조사 업체가 맞아요. 예. 그저는
자, 여기서 난점이 하나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 부름이라는 게 결국은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온다 이거잖아요. 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네. 근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부름 못지않게 국민의 혼란, 고통 또한 크더라. 그게 선호도도 있지만 비선호도도 상당히 높다 이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에 짚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선호도는 32.0%였고 네. 비선호도는 30.9%였어요. 1.1%포인트 차로 갈려요. 네. 그러면 이게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국민의 부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러면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반반. 여기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윤석열 총장의 이어폰은 고장났다. 한쪽은 먹통이고 한쪽은 너무 크게 들린다. 한쪽만 듣고 한쪽은 아예 못 듣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네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은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만 진실의 소리로 간주하고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진짜 고장난 건 윤석열 전 총장의 마음인 거죠. 마음이 고장났다. 결국은 뭐냐? 예. 여기서 정리를 하면 윤석열 전 총장 약간 어려운 말 쓰면 유화론에 빠져 있어요. 오직 내가 최고야. 유화 독존 말하는 그렇죠, 유화론이죠. 유화. 예. 뭐 유화론이라는 어떤 거 고상한 용어로 썼지만 그냥 이야기하면 잡벅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잡벅에. 잡벅이요. 네. 스스로 잡벅. 예. 그게 그 뜻이에요. 유화론이 잡벅이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잖아요. 예. 근데 뻑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그 전문 용어에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네. 설사를 뜻하는 것도 잡벅이고. 그거는 그 고습 칠 때. 그러니까 예. 그때 얘기는. 예. 아무튼 설사가 될 수가 있다. 네. 근데 문제는 유화론에 빠져 있는데 나밖에 없어. 이거잖아요. 간단히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 나라의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없다. 그게 유화론이지 뭐요. 네. 근데 이 유화론이 더 심각한 유화론으로 확장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유화론. 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전 총장의 논리 구조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행에 선행하는 그보다 먼저 가는 집단이 있어요. 왜?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아하. 그래서 독재와 전제로 내달리고 있는 집단이 있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기 있어야죠.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나서는 거잖아요. 예.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의 헌법 파괴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헌법 수호가 뒤따르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헌법 파기를 한 사람이 지금 현 정부라는 건가 어떤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지금 당장은. 그거 같은데? 그건가요? 네, 그거 같은데? 네. 자, 근데 여기서 잘 봅시다. 네. 그러면 이들 집단을 반헌법 집단이라고 규정을 내려봅시다. 왜?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지금이 이제 반헌법 집단일 수 있겠죠. 네, 지금 반헌법 집단에 네. 있어서 헌법 수호자가 지금 나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원조 반헌법 집단이 그래요. 이전에 탄핵된 쪽이 원조 반헌법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근혜 탄핵의 사유가 뭐여서 헌법 위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반헌법이면 아니면 뭐예요? 네. 그러면 박근혜 그러니까 전 대통령과 그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결국은 뭐 원조 반헌법 세력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윤석열의 논리 구조에 따르면 이들도 뭐가 돼야 돼요? 악이 돼야 돼요. 악이 되죠. 자기는 선. 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선은 악과 타협하지 않죠. 절대 하지 않죠. 선의 입장에서 악은 무찔러야 되는 대상이지 손잡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몸으로 저항하고 사력을 다해서 무찔러야 할 대상이지 가슴을 열어서 연달 대상은 아니죠. 네. 헌데 그러면 선을 구현할 방법이 없어져. 그러네요. 같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상. 헌법을 구할 사람은 헌법을 수호하고 구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근데 아무리 해도 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세력과 손을 잡아서 지금의 반헌법 집단을 무찔러야만이 헌법이 수호가 돼. 근데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대상은 원조 반헌법 집단인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모순에 빠지잖아요. 엄청난 모순인데 이거는. 모순에 빠지잖아요. 네. 그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 원조 악과 손을 잡는다 이 얘기잖아요. 뭐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 이해할 겁니다. 맞잖아요. 뭐 근데 여기서 역사적으로. 이 모순을 풀 수 있는 해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본인이 죄를 사해 준다. 원조 반헌법 집단한테. 누가? 윤석열 본인이. 왜?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은 헌법 정신의 수호자예요. 그 때문에 중심이 확고해 흔들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자신이 원조 반헌법 집단과 손을 잡는다고 해서 흔들릴 까닭이 없겠죠. 자기는 수호자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네. 그 집단이 헌법 정신 구현의 도구가 된다. 나의 도구가 된다. 나의 도구가 된다. 이것도 유화론이잖아요. 아주 심각해요. 심각한데요. 나만 굳건히 서 있으면
사람들은 추종하게 되어 있다. 네. 근데 나는 헌법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그 추종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든지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건 뭐 심각한 자뻑이죠.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희와 손을 잡는 순간에 너희 죄는 사해지리라. 이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뻑인데요. 엄청난데 뭐 예수인데요 거의 뭐. 그잖아요. 그렇다면 네. 근데 사해지는 대상이 예. 원조 집단만이 아니라 자신 또한 사해지는 거예요. 왜? 자, 그가 말하는 헌법 정신을 법치로 이해를 한다면 네. 그 법치의 실천 요강으로서의 불문율 그걸 윤석열 전 총장이 깨는 거잖아요. 어떤 거죠? 검찰총장은 정치를 아하. 하지 않는다. 20년 이상 지속됐다. 87년 이후는 한 번도 없었어요. 검찰총장이 정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검찰총장직을 수행을 하거나 그 뒤에 정치 행위를 하면 검찰 조직이 망가지고 네. 검찰 조직이 망가지면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네.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면 헌법이 흔들린다. 이런 논리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불문율은 헌법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걸 본인이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죄에 빠지는 거잖아요. 본인도 검찰의 불문율이나 이런 헌법 정신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거를 의식할 거라고 생각해서 대선 못 나온다고 그것 했는데 때문에 못할 것이다 했는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뭐냐? 그건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다. 음. 선을 구현하기 위한 위악일 뿐이다. 위악이다. 그죠? 이렇게 자신의 문제마저 자신의 죄마저 사해 주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셀프로. 그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만들었다. 예. 딱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건 대전환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뭐죠? 네. 선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상정했던 자신이 이제는 선 그 자체가 되는 거고 선의 화신이 되는 거죠. 아니 좀 심한 것 같다는 표현이지만 지금 하나하나 들어보면 결과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아니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렇지만 결과로 좀 무서운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이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독재와 전제라고 했잖아요. 전제. 그렇죠. 헌법 정신이 나아가 되는 거예요. 헌법 정신이 윤석열로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헌법 정신이 개인화되는 거예요. 헌법 정신은 개인화 될 수가 없는 건데 헌법 정신이 지금 결국 이 우리 머털도사님 논리대로라면 개인화되고 아니, 사유화되는 거예요. 윤석열이라고는 존재 자체가 헌법 정신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전제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전제예요? 그렇죠. 아니 왕권 신수설이나 이런 거 나올 때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그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그잖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아요. 자 문제는 근데 문제가 이 헌법 정신의 개인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또 있나요? 자 아마도 오늘은 네. 역사에 기록될 날로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날 같아요. 검찰의 역사 또는 검찰 개혁의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으로 저는 기록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예속화였어요. 검찰이 권력에 예속돼서 정권의 죽은 노릇을 한다. 네.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검찰의 중립성, 임기 보장, 별의별 제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로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개인화가 돼 버려요. 예속화가 아니라 개인화가 돼 버려요. 뭐냐? 아하. 권력에 예속되는 검찰이 아니라 권력욕에 예속되는 검찰의 문제가 새로 제기된다는 거예요. 이야, 권력욕에 예속되는 검찰. 네. 그잖아요. 맞습니다. 권력 개입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개인 욕망으로부터의 독립이 지상과제가 되는 순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가나요? 말씀을 드리는 네. 데는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도 남은 두 개의 전제인데요. 네. 첫째, 권력을 무한 신뢰하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 권력은 항상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국민은 권력을 항상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한다. 맞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예, 두 첫 번째, 전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권력은 없다. 무조건 이 말도 맞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이 두 전제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 네. 검찰총장이 영웅되는 건 식은죽 먹기예요. 저도 됩니다. 내가 검찰총장이면 무조건 털고요. 그러니까 만장 내면 되잖아요. 적절한 타이밍을 골라서 네. 정권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요. 네. 그러면 권력에 맞서서 저항하는 엄정한
검찰총장의 모습이 그려져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기 엄청 끌겠네요. 그러면 나는 하나의 표상이 되고 네. 정권은 어떻게 됩니까? 법치를 무너뜨리고 네.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집단이 돼요. 그래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번 바쳐야 된다. 이건 아주 쉬운 작동 방식이에요. 그렇죠. 이 선례가 오늘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되려면 검찰총장 먼저 하는 게 가장 편하겠네요. 이 선례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오늘이다. 아, 그래서 이건 네. 역사에 남을 날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 오늘 청기 누설은 처음에는 우리 시작 자체는 좀 사과로 시작됐는데 마지막에는 울분을 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헌법 정신도 개인화되고 더 나아가서 검찰 조직조차 되게 돼요. 사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검찰 개혁의 끝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거라면 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못된 것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어떤 정치 검찰의 또 다른 버전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정치 검찰, 정치 검사의 또 다른 버전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는 오늘 출마 선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봤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오늘의 출마 선언은 있죠. 윤석열 개인에게는 전진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퇴보 선언이다. 퇴보 선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검찰 입장에서도 퇴보 선언이다. 네.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아, 뭐 묵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13시에 정치 선언은 있습니다. 네. 출마 선언은 아마 할 겁니다. 예. 자, 오늘 많은 분들 글들을 주셨어요. 딱 뭐 시원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윤 총장님 뇌구조를 이제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이 얘기하니까 이제 좀 알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맑은 모님은 상식이 일단 못 나오죠라고 하고. 이 댓글 좋다. 네. 정석훈님이 네. JB가 시사 접으면 나도 민주시민 접을란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사평론을 은퇴할까 했는데 이 댓글을 보고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계속 하세요, 정석훈님. 민주시민 안 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니까 문정부가 잘못했다 칩시다. 그래도 출마한다는 것 완전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당연히 JB님이 틀리는 게 맞습니다라고 김영님께서 글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금도라고 하는 게 정말 없다. 음흠. 갈수록 금도라고 하는 게 무너지고 있다. 저는 여러 방면에서 그런 걸 참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었는데 네. 이제는 권력기관에서마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본인이 깨버리고 스스로 나와버렸다. 이 말씀이네요. 그 결국은. 그러니까요. 자, 요게 있어요. 친친님인데 서초동에서 노마스크로 만체스 다녔다던데요. 저도 사진을 보긴 봤거든요. 아, 이 사진을 봤어요? 예, 그래요? 마스크 안 하고 막 아니 뭐 야외에서 뭐 드시고. 2m 간격을 두면 마스크 안 해도 된다고 아니요, 뭐 하긴 하는데 팔짱 끼고 있던데요. 누구랑? 예. 누구랑? 아니 그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네. 남자인데 손잡 뭐 옆에 붙어 있던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요? 보기에는 그럼 그건 방역법 위반 아닌가요? 뭐 어쨌든 별로 모양새가 별로 아무튼 안 따로 좋은데. 떨어져서 2m 간격을 두면 뭐 뭐 그거야 마스크는 상관없겠죠. 노마스크는 상관없다고 네. 하는데 저는 못 봐서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네, 자기 도취에 빠진 윤석열 뭐 이렇게도 있고요.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민주인님인데 이 지지율 자체가 지지하는 자의 분노의 표출일 뿐 스스로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자들의 분노의 표출인 거 맞죠. 이게 뭐냐면 이제 반문, 그죠? 예, 반문 정서의 표출인 거 맞죠. 네, 그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아마 토를 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 지지율 추이를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국민의 부름이 계속되느냐, 거둬들여지느냐. 요 질문 아마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대신해서 김플라워님인데 혹시 누가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자꾸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이렇게 헌법 정신을 뭐 구현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옆에서 조언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멘토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없는 것 같은데요. 없나요? 왜 그러냐면 네. 공보팀이 그 만들기 전까지의 윤석열 전 총장의 메시지는 거의 단문이었어요. 짧았어요, 되게. 거의 단문이었고 그 거기서 어떤 그 구사되는 어휘는 되게 상투적이었어요. 네.
그잖아요. 되게 상투적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한 개인의 그 작품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작품이라면 참 가성비가 엄청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달라들어서 그 문장이 나왔다면요. 만약에 네. 네. 그러네요. 자, 일단 오늘 13시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겁니다. 네. 하고 나면 바로 뭐 기자들 질문하고 이게 떨어 터질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이제 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을 때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얼핏 했잖아요. 오늘 이제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네. 그 문제는 이제 질문을 할 것이고 질문할 겁니다. 이제는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질문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네. 것이죠. 근데 그 대답이 어떤 느낌으로 전달이 되느냐가 제가 볼 때는 1차 아마 고비일 거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잖아요. 약간 그 우리 청문회 때, 네, 그거 참 그런 모습은 이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강인한 모습은 할 수 없고 국민한테 얘기하는 모습이니까 네. 약간 좀 예의 있게 얘기하는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네. 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뭔가 좀 껄쩍지근하다. 네. 들었는데 네. 이렇게 돼 버리면 엑스파일은 다시 날아오르는 거죠. 거기에다가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받아서 기자들이 또 다른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지난번 지평선이나 이런 것처럼 실수가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바로 거긴데 기자가 받아서 추가 질문을 별로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제가 어제 또 기자들하고 좀 문자를 하면서 네. 제가 궁금한 거 몇 개를 던져줬어요. 좀 예상 질문 좀 해달라고 이거 친한 기자분한테 이제 간다고 하길래 윤복일 기자 간다고 하길래 그랬더니 뭐래요? 그러니까 좀 세서 질문하기는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해보겠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팔로우 질문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 뭔가 신통치가 않아. 그럼 바로 그렇죠. 따라서 이어서 그러니까 추가 질문 들어가 주고 네. 이게 돼야 되는데 분절 끊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큰 기자회견에서 많이 봤던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오늘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죠. 기자회견에서. 네. 네. 기자회견 보면 그래도 뭔가 저는 한 일주일 아니면 많게는 한 10일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네. 되겠죠. 우리 청기누에서 아마 이제 수없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래요. 오늘은 뭐 시작할 때 우리 모털 도사님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죠? 네,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어요. 그만 둘까 했는데 네. 민주 시민 그만두신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보고요. 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 그냥 나오지 말지 왜 나와갖고. 네. 좀 예고를 좀 해드릴 게 있습니다. 네. 다음 청기누설이 7월 1일 목요일인데요. 이날 아주 네. 짤짤이 쇼하고 합방이 좀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난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냥 한다는 얘기는 듣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양복 정장을 입고 왔는데 네. 거기서는 좀 등산복이나 추리닝을 입어야 되거든요. 메리아스요. 고민입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립스틱 묻은 메리아스. 립스틱 없어요. 그 얘기하지만 본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근데 기대해도 돼? 내가 볼 때는 이거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모털 도사님의 어떤 유머 감각 없어요. 그래서면 철저히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준다. 네. 청기 짤짤 누설. 네. 청기 짤짤 누설입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두 분도 이제 오시는 거고. 네. 그래요. 예. 그럼 끝나고 밥이나 먹을까? 밥 먹도 좋고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 7월 모레. 1일 날 첫날 7월 첫째 날 짤짤이 쇼핑인데 이날 또 특별한 어떤 그러니까 시간이에요. 사실 요 얘기 해도 나 모르겠는데 시나리오는 저도 지금 전혀 몰라요. 뭘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날이 되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털사님한테 정말 의미 있는 날이고 제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으니까 꼭 시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목요일을 내일 또 만나는구나. 사법논담. 그때도 다른 또 캐릭터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때는 네, 내일 그러니까 우리 박변은 내일 다시 보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청기누선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네, 청기누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